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은 사이가 늘 나쁘셨어요. 자주 다투셨고 어린 제가 있든 말든 큰 목소리로 싸우시는 때가 많았죠. 그러다 제가 청소년이 될 즈음부터 사이가 좀 나아지셨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반항을 꽤 했습니다. 불안했던 유년기에 대한 복수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그런 저를 매번 혼내셨지만 아빠는 늘 저를 위로해 주시곤 했어요. 그러나 저는 아빠의 위로를 매번 매몰차게 거절하곤 했습니다. 딸, 아빠가 우리 딸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왔는데. 내가 뭐 어린애야? 중학생이면 아직 어리지. 됐다고. 내 방에서 당장 나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야 사춘기가 좀 끝났던 것 같아요. 그즈음 아빠는 회사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 이른 퇴직을 하셨어요. 이후 택시 운전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학원에서 늦게 끝나는 저를 매번 데리러 오셨어요. 오늘도 공부 잘했어? 응. 아빠가 회사 다닐 때도 운전 잘하기로 유명했던 거 알지? 오늘도 손님 엄청 많았다? 그래? 어린 마음에 번듯한 회사에 다니던 아빠가 택시 운전사가 된 게 좀 창피하던 때였어요. 친구들에겐 아빠가 왔다고 말하지 않고 몰래 택시에 타곤 했는데 하루는 친구가 택시에 타려는 저를 본 거예요. 너 택시 타고 가? 나 오늘 엄마가 못 온대. 나도 같이 타고 가면 안 돼? 같이 가자. 집이 같은 방향이라 거절도 못하겠고 친구가 뒷문을 열며 말하더라고요. 뭐해, 같이 타자. 평소엔 보조석에 타고 갔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뒷자리로 따라 탔는데 정말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친구는 타자마자 우리 아빠를 보며 말했어요. 아저씨, 우리 어디로 가냐면요. 택시 운전기사가 우리 아빠인 줄 모르는 친구는 아빠를 그저 택시 운전기사처럼 대했어요. 저는 차마 기사 아저씨가 우리 아빠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데 아빠가 아무렇지 않게 그러시는 거예요. 학생 손님들, 제가 안전하게 모실게요. 친구도 같은 데로 가면 되나요? 아빠가 말한 친구는 바로 저였습니다. 네. 친구가 택시에서 내린 뒤 저는 차마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아빠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갑자기 친구 같아서 놀랐지? 아빠도 깜짝 놀랐네. 아빤 괜찮아? 아빠가 먼저 괜찮다고 하는데 너무 무안한 거예요. 뭐가? 다 괜찮다고. 아빠는 어른이잖아. 네 나이도 살아봤고. 그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대화가 없었어요. 저도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창밖만 보고 있었죠. 그날이 아빠가 저를 마지막으로 데리러 온 날이었습니다. 학교에 있는데 갑자기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화기 너머의 엄마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사고가 났는데 위독하셔. 얼른 병원으로 와야 할 것 같아. 솔직히 병원까지 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멍했던 것도 같아요. 도착했을 때 아빠는 이미 뇌사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통곡하더니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우리 아빠 장기 기증하자. 뭐? 갑자기 왜? 아빠가 원했던 거야. 아빠가 왜 그런 걸 원해? 엄마가 원하는 거 아니고? 엄마는 결혼 전에 간호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태어나면서 일을 관두셨다는데 의학 드라마를 보거나 할 때마다 장기 기증의 필요성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시곤 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도 당신도 해야 한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대로 아빠가 그냥 떠나면 이 세상엔 아무것도 남지 않잖아. 하지만 기증을 하고 가면 누군가의 일부로 살아가게 되는 거야. 난 싫어. 아빠 몸 그대로 보내줄 거야. 우린 울겠지만 그 사람들은 웃을 수 있어. 그러니까 왜 우리만 울어야 하냐고. 하지만 아빠 뜻을 따라줘야지. 정말이야? 아빠가 원했었어. 아빠랑 연애할 때 엄마가 장기 기증을 못 받아서 환자를 보낸 날이 있었는데 아빠가 그날 그랬어. 자기도 장기 기증 서약서를 미리 써야겠다고. 안 썼잖아. 이렇게 빨리 떠날 줄 아빠라고 알았겠어? 결국 아빠의 장기는 기증되었습니다. 저는 입을 꾹 다무는 것으로 반대는 하지 않았고 엄마의 뜻은 확고했어요. 그렇게 아빠는 눈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장기를 기증한 뒤 떠났어요. 2년 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엄마가 고백하더라고요. 사실 엄마 만나는 사람 있어. 아빠를 잃은 슬픔이 아직 다 가시지 않은 때였습니다. 언제부터? 좀 됐는데 동창회에서 만났어. 엄마를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아직도 혼자라고 하네? 학창 시절에 엄마를 짝사랑하던 분이었다는데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아니, 다른 건 아니고 엄마가 종종 미국에 갈 수도 있어서 너한테 미리 얘기하려고. 그러나 엄마의 미국행은 종종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제가 대학에 들어간 지 1년도 채 안 됐을 때 재혼을 한 뒤 미국으로 완전히 떠났어요. 어엿한 성인이라고는 하지만 몇 년 사이에 아빠도 엄마도 잃은 저는 홀로 남겨진 기분에 우울증까지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저에게 다가와준 사람이 있었어요. 왜 학교 안 나왔어? 아, 선배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래? 어디가 안 좋은데? 많이 안 좋아? 그러더니 집 앞까지 죽과 과일을 사들고 찾아온 겁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일종의 병문안인 거지. 내가 과대니까. 그래도 뭘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먹어. 아닌가? 어머니가 해주시려나? 아, 저 혼자 살아요. 이 큰 집에? 네. 우리 엄마가 출가를 하셔서. 어? 선배는 당황한 듯 보였지만 저는 사실 그대로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출가를 한 건 저희 엄마였고 그 집도 제 몫이 됐거든요. 팔아서 작은 데로 이사를 갈까도 했는데 혹시나 엄마가 한국에 오면 머물 곳이 없을까봐 차마 못 팔겠더라고요. 선배는 결국 집까지 들어와서 저에게 죽을 챙겨주었고 약 먹는 것까지 보고 가더라고요. 과대라서 얼굴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친절한 사람이었나 싶어 좀 신기했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선배네 집에서 담갔다는 김치도 가져다 주고 반찬도 가져다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적선을 하나 싶어 뭐라고 한 적도 있었죠. 선배, 나 알아서 잘 챙겨 먹고 다녀요. 고아 취급하지 말아요. 나 고아 취급한 적 없는데? 그럼 왜 이렇게 친절한 건데요?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알아, 너 어린애 아닌 거. 아는데 자꾸 신경 쓰여. 신경 2번만 썼다가는 냉장고 거덜나겠어요. 이렇게 온갖 사람 다 신경 쓰면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나 너만 신경 쓰는데? 네?
너만 신경 쓴다고. 정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를 좋아한 거였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으로 한동안 좀 어색하긴 했는데 결국 10번 찍는 그 남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사귄 뒤에야 그가 자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처음부터 좀 좋았어. 근데 과대가 돼서 신입생 꼬시고 다닐 순 없으니까 참고 있었지. 근데 혼자 산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좀 그런 거야. 자취하는 대학생도 많은데 왜? 사실 나도 혼자나 다름없거든. 어? 그때 처음 알았어요. 선배는 어릴 때 홀어머니와 외가에서 살았는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외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가져다 주었던 반찬도 모두 외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거였죠. 진즉에 말을 하죠. 그럼 내 고백을 좀 더 빨리 받아줬으려나? 그렇게 대학 시절 내내 CC로 지내다가 졸업 후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남편을 키워주신 시외할머니께서는 우리의 결혼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가슴 아파하셨어요. 아휴, 우리 집 혼주석이 텅 비어 있겠네. 우리는 집이 망해서 부를 사람도 많지가 않고 내가 미안하구나. 혼주석에는 할머님께서 앉아주시면 되죠. 내가? 그럼 할머니가 내 부모잖아. 그렇게 남편 쪽 혼주석에는 시외할머니가 앉기로 하셨고 엄마만 귀국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식 한 달 앞두고 엄마가 결혼식 불참 선언을 한 겁니다. 엄마, 메시지 봤어.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내 결혼식에 못 온다니. 엄마 남편이 암으로 진단을 받아서 급하게 수술을 받게 됐어. 상황이 안 좋아서 빨리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수술 연기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아예 안 온다고? 하필 네 결혼식 전날이 수술인데 수술 보고 가면 늦을 거 아니야. 엄마의 상황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남편의 혼주석에도 부모님이 아닌 시외할머니께서 앉으시는 상황에서 제 혼주석까지 비는 게 영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결혼식을 미루거나 차라리 혼주석을 다 없애자고 제안했지만 직장 동료들이 말리더라고요. 이제와 결혼식 미루면 돈만 깨질 텐데. 그리고 혼주석은 없으면 되레 말이 더 많이 나와. 그냥 안 계시더라도 안 치우는 게 나아. 그럼 그냥 비워둬요? 그래도 신랑 측은 외할머니가 앉으신다며 한쪽이라도 누가 앉아있는 게 낫지. 아예 없으면 양가 허락을 못 받은 건지 왜 못 받은 건지 말이 끝도 없이 나올걸? 그렇게 고민이 깊어가던 즈음 한 번은 술에 취해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새신랑이 좋아도 그렇지. 나 엄마가 낳은 딸 아니냐고. 엄마가 미안해. 그런데 암 수술 받은 사람을 어떻게 혼자 둬? 이 사람은 그냥 네 결혼식 가라고 하는데 엄마가 못 가겠다고 한 거야. 엄마 나빠. 20살에 나 버리고 간 것도 모자라서 결혼식도 안 오고. 그때 제 발에 마침 도착했던 택배가 보였어요. 대체 이 사람은 누군데 매년 우리 집에 선물을 보내는 거야? 미국으로 보내라고 해. 엄마가 아는 사람일 거 아니야. 이번에도 왔어? 그래. 지금도 내가 발로 차고 있다. 그래? 엄마가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그만 보내라고 해. 이제 엄마도 없는데 뭘. 그 선물.
엄마한테만 주는 거 아니야. 너한테도 주는 거야. 도대체 누군데? 아빠 눈 기증받은 분. 뭐? 매년 아빠가 돌아가신 즈음에 집에 선물이 도착했어요. 제가 누구냐고 물어보니 엄마가 그냥 아는 분이라고 둘러댔었거든요. 어떻게 안 건지 아빠가 안구 기증을 해준 걸 알고 매년 우리 집에 선물이랑 편지를 보내더라고. 안 받으려고 했었는데 막을 방법도 없어서 그냥 뒀었거든. 퍼부었던 술이 다 깨더라고요. 선물을 확인해보니 그 안에 편지가 있더라고요. 편지에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을 달라는 당부와 함께 명함도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우리 아빠 안구 기증받은 분 만나보고 싶어. 괜찮겠어? 사실 그냥 만나보고 싶은 게 아니라 부탁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해도 될까? 저는 그분에게 연락을 드렸고 그분은 제 연락을 받자마자 흔쾌히 저를 만나주셨어요. 약속 장소로 가보니 큰 저택이 나오더라고요. 초인종을 누르자 제 아빠 연배로 보이는 신사분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와요. 재은이네 따님을 이제야 뵙네요.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만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려는걸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어머니께선 한사코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사분의 눈을 보는데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의 일부가 됐지만 한때는 아빠의 눈이었으니까요. 마음껏 울어요. 내가 대신 봐줄게요. 아버님도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실 거예요. 한참을 온 뒤 그분께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제가 곧 결혼해요. 아유, 세상에. 아버님이 이걸 보셨어야 했는데. 사실 저 아빠한테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택시기사인 아빠가 창피해서 친구 앞에서 기사 취급한 적도 있어요. 이제 좀 철이 들었는데 제가 너무 어릴 때 돌아가셔서 철든 모습을 한 번도 못 보여드렸어요. 제 이야기에 신사분도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아버님은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식이 철없는 건 당연한 거지. 철없어야 할 나이에 너무 자식이 철들어도 부모는 속상해요. 이러나 저러나 부모는 그저 내 자식이 건강한 게 최고 아닐까요? 건강하게 잘 자라서 결혼한다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이미 기쁘실 겁니다. 그럴까요? 차마 아빠에게 전하지 못했던 말을 신사분 앞에서 털어놓으니 비로소 속이 좀 시원해지더라고요. 같이 저녁 식사까지 마친 뒤 저는 제가 진짜 찾아온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부탁인데요. 거절하셔도 돼요. 뭐든 말해봐요. 괜찮아요. 제가 결혼을 하는데 혼주석에 앉아주실 분이 없어요. 에? 왜요? 설마 어머니께서? 아니요. 엄마는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는데 재혼하셨어요. 지금 미국에 계세요. 급한 사정이 있어서 제 결혼식에 못 오신대요. 아이고, 많이 섭섭하셨겠네요. 어머님도 따님도. 그래서
정말 염치불고하고 부탁드리는 건데요. 제 결혼식에 와주실 수 있나요? 저희 남편도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요. 시외할머니께서 대신 혼주석에 앉기로 하셨는데 저도 제 부모님이 봐주셨으면 해서요. 이제 아빠의 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때를 그 눈으로 저를 보셨으니까 봐주기만 해도 힘이 날 것 같아요. 제 얘기를 들은 신사부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표정을 보니 마음이 좀 복잡해 보이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부탁을 드렸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내가 눈까지 받고 너무 호강한다 싶어서요. 네? 제가 감히 가도 되겠습니까? 허락해 주시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드리는 부탁인데 아빠의 눈으로 제 결혼식을 봐주시면 좋겠어요. 혼주석에 앉을 부모님도 없는데 제 결혼식을 봐줄 가족이 없다는 게 마음이 너무 허전했어요. 어렵게 드린 부탁이었는데 기꺼이 와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는 신사분이 보내주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신사분이 허락했다는 말에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나도 놀랐어. 우리 아빠의 눈이 내 결혼식을 보는 거야. 사실 엄마는 이 얘기를 듣고 많이 당황해 하셨어요. 아무리 본인이 없다고 해도 굳이 아빠의 눈을 기증받은 분을 부를 필요가 있느냐는 뉘앙스였죠. 그러나 전 엄마가 와줄 게 아닌 이상 제 결혼식이니만큼 저만의 의미를 담고 싶었습니다. 결혼식 날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제가 결혼한다는 사실보다 노신사분이 오신다는 사실이 더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식 직전 10년 전 사고로 돌아가신 아빠의 눈을 이식받은 노신사분께서 제 대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입장은 신랑이랑 같이 하기로 했어요? 아니요. 혼자 들어가려고요. 너무 떨려요. 그럼 내가 잡고 들어가 줄까요? 생각지도 못한 제안에 당황한 것도 잠시 그분의 눈을 보는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눈 속에서 저를 보던 아빠의 눈빛을 봤거든요. 그래도 될까요? 그럼요. 제가 해드릴게요. 노신사분은 저에게 손을 내미셨고 그 손을 잡고 눈을 보는데 울컥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은 울면 안 돼요. 화장 다 지워지겠네. 기쁜 날이잖아요. 네. 내가 대신 잘 볼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버진 로드를 반쯤 걸었는데 제 손을 잡고 있던 노신사분의 손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그분을 봤고 그분은 남편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남편을 본 노신사분은 결국 울다 기절까지 하셨고 결혼식이 급히 중단되었습니다. 남편도 노신사분의 참석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다만 결혼식 후에 인사하기로 했는데 제 손을 잡고 들어오니 잠깐 놀랐는지더라고요. 그러나 남편은 곧 미소를 지었고 감사하다는 듯 노신사분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노신사분의 손에 힘이 빠진 건 그 즈음이었어요. 남편을 보더니 갑자기 주저앉아 울기 시작한 그분은 끝내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혼절까지 하셨고 결혼식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시던
시할머니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신사분이 밖으로 옮겨진 뒤 시외할머니께서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기 있는 거니? 네? 할머니, 저분 아세요? 저 사람이 왜 네 손을 잡고 들어와? 너 설마 저 사람 딸이니?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안 했어? 우릴 속인 거야? 할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그런 거 아니야. 저분은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안구 기증해드린 분이야. 그럼 저 사람 눈이 보이는 게 맞아? 네? 아, 네. 기증을 받으셨으니까요. 저 사람이 눈이 보이는 게 맞았구나. 할머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왜 꼭 아는 사람 말하듯 그래? 저 사람, 네 생부야. 남편은 놀란 얼굴로 저와 시할머니를 번갈아 봤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빠는 나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어떻게 여기서 저 사람을 다시 만날 수가 있니? 정말이라고? 내가 뭐하러 손자 결혼식에서 헛소리를 하겠어. 나도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얘기를 듣고 보니 정말 남편과 노신사분이 꽤 닮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상하네요. 원래 눈이 안 보이셨던 분인데 남편 얼굴을 어떻게 알아보신 거죠? 이름을 보고 알았겠지. 그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거든. 그럼 아들의 존재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둘이 살다가 낳았으니 당연히 알지. 조금 뒤 울다 쓰러지셨던 신사분이 돌아오셨고 잠시 중단됐던 결혼식은 다시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신사분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혼주석에 앉아주세요. 네, 아들. 죄송해요. 살아계신지 몰랐어요. 신사분, 아니 시아버님은 제 손을 잡는 대신 혼주석에 앉으셨어요. 결혼식 내내 저와 남편 모두를 어찌나 애틋하게 보시던지 눈만 마주쳐도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결혼식이 끝난 뒤 우리는 아버님을 모시고 예약해둔 호텔로 갔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좀 남아서 예약해둔 호텔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남편과 아버님의 제외 자리가 된 거죠. 아버님인 줄도 모르고 오늘 감사해요. 시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님이 진짜 내 인생의 은인이고 복이시구나. 아버님 덕분에 너를 만났고 네 덕에 내 아들까지 만났으니. 아버님과 남편은 아직 좀 서먹해 보였어요. 저는 남편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먼저 말씀을 건네라는 신호였죠. 아버지, 처음 뵙겠습니다. 아까 뵀잖아. 남편도 긴장한 건지 막상 마주 앉으니 아무 말이나 하는 겁니다. 시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난 처음 아니야. 네가 태어나던 날 울음소리도 다 기억해. 안 그래도 시할머니께 얘기 들었어요. 남편 이름도 아버님께서 지어주신 거라고. 그랬지. 한 번도 빛을 본 적 없던 내 인생에 처음으로 빛이 들어온 날이었어. 비록 눈은 안 보이지만 내 아내와 내 아들만큼은 평생 호강시켜주겠다고 다짐한 날이기도 했지. 그런데 왜
남편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살았을까요? 그건 외할머니가 말씀 안 해주셨니? 네, 외할머니께 같이 오자고 말씀도 드렸는데 됐다고 그냥 가셔서. 보기 편하지 않으실 거야. 우리 결혼을 많이 반대하셨거든. 아직도 내가 미우신가 보다. 그런데 왜 결국 헤어지신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랑 아들이 사라졌어. 짐도 다 챙겨나간 것 같더라고. 그럼 어머님이 떠나신 거예요?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저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이었는데 아기 낳고 살아보니 눈먼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됐겠어. 내가 실수를 많이 했거든. 우리 아들을 떨어뜨릴 뻔한 적도 있었고. 아버님은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내가 눈만 좀 운전했어도 그 사람이 그렇게 떠나진 않았을 텐데. 그래도 말없이 떠나버린 건 너무하잖아요. 난 네 엄마 이해해. 그땐 내가 가난하기도 했고 너희 외가가 좀 잘 살았어야지. 나랑 사는 게 여러모로 불편했을 거야. 나는 맹인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너희 엄마는 특수교사였거든. 엄마가 학교에 가 있으면 내가 널 봐야 했는데 그 일로 여러 번 사고가 났었으니까. 눈도 안 보이는데 육아도 처음이라 너무 서툴렀던 거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살아계신 분을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한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엄마, 돌아가셨다며? 네, 아까 혼주석에 없어서 아신 거예요? 네 처가 나 찾아왔을 때 알려줬어. 남편이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네, 저 초등학교 때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설마 신장이었니? 어떻게 아셨어요? 왜 몰랐겠니? 나 만났을 때 이미 신부전증 초기였었어. 어릴 때부터 신장이 약했다고 하더라고. 성인이 되면서 신부전증 초기 진단을 받았는데 식단 조절로 가능한 수준이었지. 근데 병원에서 출산을 권하지 않더라고. 자식도 신부전증일 수도 있고 임신 기간에 신장 기능 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도 절 낳으신 거예요? 응, 나도 말렸었어. 그런데도 낳고 싶다고 하더라고. 몰랐어요. 그런 말씀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서. 왜 말 안 했겠니? 알면 네가 미안해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네가 미안할 일은 전혀 아니야. 이건 엄마의 선택이었고 결국 나도 그 선택을 지지했어. 물론 처음엔 네 엄마가 널 데리고 날 떠난 걸 원망했었지. 그래도 그 힘으로 이 악물고 돈도 벌었어. 덕분에 지금처럼 살고 있고. 엄마한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땐 나도 어렸으니까 그런 마음도 있었지. 근데 나이가 들고 보니 네 엄마의 선택이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조용히 살았지. 너희 외가도 잘 살았으니까 풍족하게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 어쩌면 재혼도 했겠거니 했지. 신부전증 증상이 악화하면서 결국 돌아가셨어요. 이식을 못 받으셨거든요. 남편의 입에서 이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아빠의 장기기증을 반대했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난 네 장인어른의 기증 덕에 이렇게 살고 있단다. 진짜 감사하네요. 여보, 고마워. 그러나 전 그 인사를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고맙긴 무슨. 난 아빠 장기기증 반대했던 딸이야. 우리 아빠의 신체 일부가 사라진다는 게 너무 싫었어. 그럴 수 있지. 그때 당신은 겨우 10대 소녀였잖아. 그래도 어머님이 기증 못 받아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너무 미안하고 그래. 아가, 그럴 거 없어. 너희 아버님은 결국 다 기증하고 가셨잖아. 제 마음이 너무 못됐던 것 같아서요. 네가 어디가 못해? 네가 날 찾아와준 고운 마음 덕에 내가 아들을 만났잖아. 남편은 아버님께 어머니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생겼었구나. 손으로는 만져봤지만 눈으로 본 건 이번이 처음이야. 그러시겠네요. 보시니 어떠세요? 마지막까지도 아주 고왔구나. 네. 남편도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더라고요. 엄마도 살아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왜 자기 좋다던 사람들이랑 연애도 안 하고 재혼도 안 했는지. 너 때문이었겠지? 이건 제 추측인데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엄마가 아빠를 떠나신 이유. 그게 뭔데? 엄마는 제가 기억할 때부터 투석을 받으셨어요. 아마 절 낳고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때는 아빠가 눈도 안 보이고 가난했으니까 치료비도 그렇고 대신 절 봐주기도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지. 근데 그 얘기를 차마 사랑하는 남자에게 하실 순 없었을 것 같아요. 당신이 눈이 보이지 않아서 가난해서 내 병을 치료하며 아들을 키울 순 없을 것 같단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게 너희 엄마가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난 것도 그렇고 좀 이상하긴 하구나. 어쩌면 네 말이 맞을 수도 있겠어. 그런데도 아픈 엄마를 책임지겠다던 첫사랑 아저씨가 있었는데 근데 거절하시더라고요. 외할머니는 절 생각해서라도 재혼하라고 하셨는데 근데 싫다고 하셨어요. 저만 있으면 된다고. 지금 생각해보니 제 안에 아버지도 포함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엄마를 생각하면 내가 늘 미안해. 괜히 나 같은 놈을 만나서 평생 미안할 거야. 그날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음날 아침 신혼여행지로 떠나는 비행기를 타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잠시 헤어졌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신랑의 외가로 갔는데 외가 분위기가 평소랑 좀 다르더라고요. 할머님, 저희 왔어요. 제가 인사를 했는데도 아예 듣는 신용도 안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왜 그래? 여긴 뭐하러 왔어? 뭐하러 오긴. 신혼여행 다녀왔으니 인사드리러 왔지. 네 아버지 찾았잖아. 그런데 뭐하러 나한테 와? 할머니, 갑자기 왜 이래? 내가 그날은 당황해서 그냥 물러섰다만 니들 둘 다 문제야. 어떻게 내 허락도 없이 이 사람을 혼주석에 앉히니? 할머님 죄송해요. 그날 저희도 정신이 없어서 허락받는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자기야, 잠깐만. 할머니, 그날은 우리 결혼식 날이었어. 이상한 사람을 앉힌 것도 아니고 내 아버지를 앉힌 거잖아. 누가 네 아버지야? 널 키우기랬어? 돈을 보태주기랬어? 그날 보니까 비싼 양복을 빼입고 왔던데. 너 잘하는 동안 그 인간이 어디 한 푼이라도 보탠 줄 아니? 엄마가 떠난 거라며. 아무리 그랬어도 자기 자식이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 찾아왔어야지. 이제는 눈도 보이던데 지금껏 뭐하다가 이제 나타난 거야? 그래도 버젓이 네 결혼식에 나타나? 자기 반대한 날 망신 주려고 작정한 게 아니고서야 그럴 순 없지. 내가 더 이상한 건 그 눈이야. 어떻게 날 똑바로 볼 수 있냔 말이야. 예전에도 우리 다 속인 거 아니야? 멀쩡히 보이는데 안 보이는 척 자식이고 마누라고 책임 안 지려고. 시할머니는 뒤늦게 화가 치미신 건지 무섭게 화를 내셨습니다. 할머님, 제가 정확히 아는데 아버님 눈 보이신 지 이제 막 10년 정도 되셨어요. 너 그 사람 말만 듣고 일어나 본데 난 그 사람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맹인 주제에 특수교사로 일하던 우리 딸 꿰어서 애부터 같질 않나? 남의 집 귀한 딸 인생을 망쳐도 유분수지? 할머니, 나 엄마 돌아가시고 내내 마음이 허전했었어. 할머니가 있지만 사실상 부모는 없는 고아인 거잖아. 네가 왜 고아야? 내가 있는데. 그래도 부모의 빈자리라는 게 있잖아. 만약 아빠가 어딘가에라도 살아있는 거 알았으면 그렇게까지 쓸쓸하진 않았을 거야. 그래서 너도 날 원망하겠다는 거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집안이 풍비박산 나서 먹고 살 게 없을 때도 너 하나 대학 보내겠다고 밤낮 없이 밥 메고 물질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면서 널 키웠는데 네 아버지가 우릴 싹 다 속인 거야. 네 와이프 말대로 눈 뜬 지 10년밖에 안 됐으면 더 우릴 속인 거지. 아버지가 우릴 뭘 속였다는 거야?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그 사이에 저렇게 잘 사는 게 말이 되니? 원래 집에 돈이 많았던 거겠지. 우리한테는 눈 안 보이는 가난뱅이처럼 굴어놓고 내 딸이랑 손자 내쫓고 기다렸다는 듯이 잘 산 거 아니야? 할머님, 그건 너무 억측이세요. 아버님, 10년 전부터 눈 보이신 거 맞아요. 우리 아버지 눈을 기증받으신 분이거든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냐? 10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장기 기증을 하셨어요. 그때 아버님께서 눈을 기증받으셨던 것 같아요. 결혼식에 오신 것도 제 부탁으로 오신 거예요.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우리 아버지 눈으로 제 결혼식을 봐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 망신 주려고 작정하고 오신 게 절대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무래도 사자대면을 하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아버님께 연락을 드렸고 몇 시간 뒤 아버님께서 남편의 외가에 도착하셨어요. 어머니, 오랜만에 뵙습니다. 식당에서는 경황이 없어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자네가 와? 이제 와서 우리 손자 아버지 노릇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제가 아직도 많이 미우신 거죠? 당연히 맵지. 우리 딸이 참 착했어. 어릴 때부터 봉사 좋아하고 그러더니 결국 특수교사가 돼서 겨우 자네만 나에 붙어갔고. 그러니 내가 자네가 보고 싶겠나? 그 곱게 자란 애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애를 들고 친정으로 도망쳐왔겠냐고. 예, 제가 너무 부족했던 거 압니다. 우리 아들 잘 키워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저는 어머님 원망 안 해요. 자네가 뭔데 날 원망한단 말인가? 내가 뭘 어쨌다고. 진짜 아유, 기가 차서. 우리 집 양반 돌아가시고 침망하니까 사람들이 나더러 심보가 못돼서 망했다고 하더구나.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나? 가세가 기우신 줄 알았으면 진즉에 연락드렸을 겁니다. 그래, 자네가 말해보게.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건가? 다른 여자랑 재혼도 했겠네. 재혼 못했습니다. 그냥 일만 열심히 해서 사업가로 성공했어요. 나더러 그 말을 믿으라는 건가? 정말입니다. 제가 눈은 안 보여도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10년 전에 우리 새아기 아버님께 눈을 기증받은 뒤로는 사는 게 완전히 달라지긴 했죠. 그래도 재혼은 안 했습니다. 생각도 없었고요. 그러면서 왜 안 찾았냐 이거야?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재혼해서 잘 살고 있을 줄만 알았죠. 행여나 우리 딸이 그렇게 살았다고 해도 자네 아들은 같이 애를 낳았으면 책임질 생각을 해야지. 아무래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는 아버님을 모시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차 안에서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들, 오해하지 마. 널 안 찾은 게 아니고 내가 끼어들면 너랑 네 엄마가 곤란해질까 봐 안 찾았던 거야. 죽을 때쯤 찾을 생각이었어. 내 재산은 너한테 주고 싶었으니까. 아버지, 할머니 말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지금 엄청 당황하신 것 같아요. 널 만난 후로 모든 게 다 괜찮아졌어. 걱정하지 마. 너도 너무 맘 상해하지 마. 네가 나중에 자식을 낳아보면 알겠지만 부모는 자식일 앞에서 좀 이기적이고 매정하게 돼. 전 그런 부모 안 하고 싶어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더더구나 부잣집 마나님 소리 들으며 사시던 분이 가세가 기울어서 온갖 일을 하며 사셨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셨겠니? 그 후로도 우리는 명절이면 남편의 외가와 아버님 댁을 오갔어요. 한 번씩 미국에 있는 엄마 집에도 가긴 했는데 확실히 너무 멀다 보니 자주 갈 순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외가에 도착했는데 집 외관이 뭔가 다르더라고요. 할머님, 집 분위기가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시아버지가 와서 지붕을 새 걸로 바꿔주고 갔어. 어느새 시할머니도 아버님을 네 시아버지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네? 아버님이요? 전혀 못 들었는데. 사람 무한하게 어찌나 찾아오든지 우리 딸 기일하며 내 생일, 바깥 양반 기일 때도 찾아오는데 내가 아주 속이 터지더라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전처럼 아버님을 미워하시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미우시면서 지붕은 왜 받으셨대요? 내가 뭐 받고 싶어서 받았니? 자기가 막무가내로 바꿔주고 가는 걸 어떡해. 와서 보더니 가세가 기운 걸 금세 알아차리고는 지붕이 너무 오래됐다고 물 안 새느냐 묻길래 차마 그렇다고 못했는데 다음 날인가 뭐 인부들이 오더니
지붕을 싹 바꿔놓고 간 거야. 그것도 모자라서 매달 나 쓰라고 생활비까지 두둑하게 보내고. 내가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다. 시외할머니는 그제야 본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무시했는데, 가난한 데다 눈까지 멀었다고 얼마나 핀잔을 주고 못되게 굴었는데, 와서는 별 얘기도 없이 차 한잔하고 우리 딸 묘지 한번 둘러보고 가더니 나 사는 게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야. 옛날에도 그랬어. 내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저 죄송하다. 사람만 좋아가지고. 아버님이 우리 집도 해주셨어요. 저희가 안 받겠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해주시더라고요. 니들은 자식이니 해줄 수 있지만 솔직히 나한테는 안 해도 그만이잖니. 자꾸 해주니까 나도 몸둘 바를 모르겠고 후회만 된다. 어떤 게 후회되세요?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으면 그냥 저 좋은 대로 살게 도와줄 걸 그랬어. 그 사람 떠나서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 사람을 놓고 온 게 사무쳐서 몇 날 며칠을 울기만 하더라고. 그런 애를 그냥 뒀어. 울다 지쳐서 주저앉으라고. 시외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던 남편이 물었습니다. 근데 할머니, 왜 나한테는 안 알려줬어? 아버지 살아계신 거. 맹인 아버지 찾아봤자 네 인생에 침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 뭐. 저렇게 이식받고 멀쩡하게 살 줄 알았나? 저렇게 잘 사는 줄 알았으면 친직에 알려줬지. 그런 게 어딨어. 잘 못 살아도 눈이 안 보여도 내 아버지는 아버지지. 그래, 나도 알아. 근데 시골에 사는 늙은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아? 너랑 후적으로 연결된 것도 아니고. 나도 너 키우고 아등바등 사느라 정신없이 세월이 흘렀어. 내가 많이 원망스럽냐? 아니, 세상 모든 사람이 할머니를 원망해도 난 못하지. 나한텐 할머니가 엄마나 다름없는데. 그렇게 남편의 외가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아침 아버님 댁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할머니께서 급히 반찬통을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네 아버님 갖다 드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로 쌌어. 아버님 좋아하시는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아휴, 네 시어머니가 내 반찬을 얼마나 빼돌렸는지 말도 못한다. 근데 네 남편도 똑같이 하더라. 그 반찬 네가 다 먹은 거 맞지?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남편이 저랑 연애하기 전 열심히 싸다 주던 반찬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아, 할머니, 민망하게 그런 건 또 왜 묻는데? 할머니, 잘 전해드릴게요. 또 올게요. 할머님께서 싸주신 반찬을 본 시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먹어본 적은 있어도 눈으로 본 건 처음이네. 감사해라. 아버님께서 지붕 바꿔주셨다면서요. 덕분에 외풍도 줄고 비도 안 셀 것 같대요. 마음 같아선 집이라도 한 채 해드리고 싶은데 조만간 말씀드려볼까 하는 중이야. 너희들이 설득할 수 있게 좀 도와줄래? 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밉지도 않으세요? 밉긴 뭐가 미워. 널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주셨는데 나는 저를 알아도 수백 번은 알 수 있어.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진즉에 널 찾았어야 했어. 아버지는 눈도 안 보여서 찾기 더 힘드셨을 거예요. 전 이해해요. 사실
앞이 보이자마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널 보는 거였어. 근데 너무 늦게 눈이 뜨여서 내 인생에 가장 사랑했던 여자와 내 아들은 평생 못 보겠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라도 보게 된 건 다 우리 새아기 아버님 덕분이지. 이제 보니 내 사돈이셨네. 지금도 안 믿겨요.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말이다. 남편은 아버님과의 재회를 통해 전보다 더 편안해진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참 대단한 분 같아. 우리한테 잘하는 건 그렇다 쳐도 외할머니한테까지 저렇게 하실 줄은 몰랐어. 어쨌든 엄마가 버리고 간 건데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을. 아버님은 당신이 어머님을 미워하지 않길 바라실 거야. 어머님들 사정이 있었던 거 당신도 깨달았다며. 그래도 사랑하면 같이 이겨내야 하지 않았을까? 결국 아버지를 믿지 못하셨다는 거니까. 그렇긴 하네.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일이 있든 서로를 의지하기다? 당연하지. 2년 뒤 저는 첫 아기를 낳았어요. 엄마는 제 몸조리를 돕겠다며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정확히는 재혼 뒤 처음으로 들어오신 거였죠. 아버님과 만난 엄마는 끝내 눈물을 참지 못하셨어요. 사돈, 이제야 뵙네요. 죄송해요. 제가 주책이네요. 예, 사부인.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기분이 이상하네요. 이제 우리 남편 눈도 아니고 사돈 눈인 건데 왜 눈동자만 봐도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딸이 아버지 눈을 기증받은 분을 결혼식에 초대했다기에 황당했는데 이렇게 보니 이해가 되네요. 남 같지가 않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며느리도 그렇고 절 보는 게 힘드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며느리인지 모르고 봤는데도 제 가족 같더라고요. 제가 더 감사해요. 그 눈으로 제 딸까지 돌봐주고 계시잖아요. 남편분은 어떠세요? 이제 완치 판정 받았어요.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네요. 이미 사별을 겪으셨으니 더 두려우셨을 겁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딸한테는 그저 미안하고요. 이제 다 이해한다니까. 나도 아저씨가 엄마 곁에서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 나도 좋은 짝 만났으니까. 엄마는 한 달 가까이 제 곁에 머물며 몸조리도 도와주고 아기도 돌봐주셨어요. 오랜만에 엄마랑 한국에 있으니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자려고 나란히 누웠는데 엄마가 불쑥 그러는 겁니다. 나 사실은 도망친 거였다?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아빠 보낸 한국에서 잘 살 자신이 없어서 도망친 거였어. 너만 두고. 그런 거였어? 응. 나 참 못났지? 그렇다고 말을 하지. 그랬음 내가 좀 더 이해했을 텐데. 돌아가신 시어머니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왜 이렇게 자식들한테 속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잖아. 미안해서 그렇지. 원래 부모는 자식한테 늘 미안하거든. 그럴 거 없어. 엄마부터 살고 봐야지. 그래야 계속 나도 보고 이렇게 돌봐주기도 하고 그러지. 엄마가 떠나는 바람에
우리 남편이랑 만나기도 했고. 어머, 이제 나 없어도 살 수 있다 이거지? 그건 엄마가 놔두고 미국 갈 때부터 가능했던 거거든? 그렇게 한참을 웃다가도 아빠 이야기, 시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이 숙연해졌어요. 엄마, 아까 왜 울었어? 진짜 네 아빠 눈을 보는 것 같아서 신기하더라. 불편하진 않고? 안 불편하던데?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 네 아버지가 자기 눈으로 연결해준 인연인가 싶고 내가 못 견디고 도망칠 줄 알고 그렇게 좋은 시아버지를 너한테 보내준 건가 싶어서 고맙고 그래. 나도. 근데 엄마, 사실은 거짓말이야. 뭐가? 엄마가 미국으로 돌아가면 한동안 또 쓸쓸할 것 같아. 아무리 남편이 있고 아버님이 계셔도 나를 품고 낳아서 키워준 건 엄마잖아. 자식을 낳으니까 엄마 생각이 더 자주 나는 것 같아. 나도 그랬어. 애 낳기 전에는 도저히 이해 안 되던 엄마가 미우나 고우나 내 엄마라는 걸 깨달았지. 우리 딸 다 컸네? 정말 그랬어요. 자식을 키워보니 그 마음을 더 알 것 같아서 엄마를 생각하면 불쑥 눈물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자주 갈게. 미국 오는 게 어디 쉬워? 엄마가 자주 올게. 진짜? 그럼. 우리 손주들도 보러 와야지. 그럼 아저씨도 같이 와. 어? 그래도 돼? 그럼. 매번 엄마만 오니까 내가 아저씨한테 미안하잖아. 아저씨는 뒤늦게 엄마랑 결혼해서 자식도 없는데 엄마가 한국 와 있으면 혼자 있을 거 아니야. 사실 그래서 좀 마음에 걸리긴 해. 한국 오면 내가 살던 데라 편하고 내 자식들도 있으니 너무 좋은데 자주 생각나지. 데리고 와. 당장의 아버지라고는 못해도 아버지처럼 생각할게. 우리 아빠한테 못한 거 시아버님이랑 아저씨한테 하며 살아야지. 그때 이후 저는 1년에 한 번이라도 가족들과 같이 미국에 가려고 해요. 엄마의 남편에게는 아직 아저씨라고 부르고는 있는데 그분은 저를 늘 딸처럼 대해주세요. 애들 보느라 밥을 못 먹고 있으면 대신 애들 보시면서 얼른 밥 먹으라고 제 입에 숟가락부터 물려주십니다. 그 사이에 둘째도 태어났고 제 나이도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쑥스러운 거 있죠? 마음은 그렇지 않아서 애들에게는 외할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남편도 이미 장인어른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남편이 잃어버렸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의 눈을 받아서 새 인생을 살았듯 저도 남편을 만난 후로 새 인생을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저를 두고 미국으로 떠난 엄마가 이제 밉지 않습니다. 엄마는 그런 내 편을 너무 빨리 잃었었고 겨우 다시 찾은 거니까요. 아버지를 여의고 엄마가 미국으로 떠났을 때만 해도 제가 부모복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부모복이 배로 있었더라고요. 요즘도 우리 부부는 늘 부모님 덕을 보며 살아갑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부부끼리의 시간을 보내라며 애들을 봐주시는 시아버님부터 미국에서 수시로 영상전화에 직접 만든 음식을 항공편으로 보내주는 친정 부모님까지. 저도 어쩔 수 없는 자식이라 아무리 더 잘하려고 해도 부모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만큼은 따라갈 수가 없네요. 그저 받은 덕에 감사하며 자식들 잘 키우고 부모님께도 기댈 수 있는 자식으로 하루하루 더 열심히 사는 수밖에요.